P1 보니까, P0 보니까 P0는 5개가 필요하죠. 5개가 필요한데 현재 마침 5개가 있어요. 그럼 5개를 얘한테 줄 수 있죠. 그래서 P0가 2번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순열이 되면은 2번에서는 현재 그 자원이 5개가 있죠. 아까 원래 있는 3개에다가 그 얘가 가지고 있던 2개를 더해가지고 5개가 있어요. 그럼 5개가 있으면은 얘가 필요한 5개하고 같으니까 P0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럼 P0한테 5개를 주면은 P0가 10개를 가지고 쓰죠. 10개를 가지고 쓰고 현재 남아있는 자원은 0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P0가 끝나면은 10개 쓰던 거를 반납하죠. 그러면 남아있는 자원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P2를 보면은 P2는 7개가 필요하죠. 그럼 P2한테 7개 주고 3개가 남게 돼요. 그럼 P2가 7개를 받아서 9개를 다 쓰고 9개를 다 반납하면은 P2까지 다 끝나면은 이제 원래 상태 12개로 회복이 되죠. 자원은. 12개가 되고 P1, P0, P2 순으로 프로세스가 그 진행이 되면 다 끝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다 끝날 수 있으면은 이거를 안정 상태라 그래요. 이해됐나요? 좀 어렵죠? 절차가. 요거를 제가 생각하다가 이거 다른 데 찾았을 때 없는 자료인데 내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개영배가 뭔지 알아요? 개영배. 개영배가 중국 옛날에 누가 만든 술잔이래요, 이게. 술잔인데 이 개영배라는 술잔에다가 술을 조금만 따르면은 술이 남아있는데 70% 선까지 따르면은 다른 술이 다 빠져나간대요, 밖으로. 이게 위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70% 이상을 술을 따르게 되면은 술이 다 새나가서 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교훈용으로 만들었다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다. 이제 이런 교훈의 술잔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문제예요. 앞에 있는 문제 보면은 테이프가 12개 있고 P0, P1, P2가 최대 10개, 4개, 9개를 요구하고 있고 5개, 2개, 2개를 현재 갖고 있다 그랬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최대 테이프가 12개 있는데 12개 중에 현재 3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P0, P1, P2가 최대 10개, 4개, 9개의 자원을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한데 현재 5개 가지고 있고 2개 가지고 있고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3개 남은 자원을 P0, P1, P2한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양배처럼. 다 채워주면은 이 프로세서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자원까지 다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은 이 3개 남은 자원을 이 P0는 5개가 필요하니까 5개 못 채워지죠. 여기도 못 채워지죠. P2도. 근데 P1은 2개만 채우면 되니까 3개가 있으니까 이 2개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테이블 수. 10개 중에 5개 채우고 있고 4개 중에 2개, 9개 중에 2개를 채우고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R을 여기에 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자원을 P1한테 2개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3개 중에. 그쵸? 2개 할당하면 하나가 남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2개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4개가 채워지죠. 그리고 P1이 실행이 돼요. 그 P1이 실행이 끝나면은 이 4개의 남은 자원을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4개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하면은 여기 있는 하나에다가 4개 회수를 하면은 자원이 5개가 돼요. 5개가 채워지죠. 그 다음에 5개가 되면은 이제 여기가 5개니까 여기는 7개라서 안 되지만 이 P0가 5개니까 5개를 채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P0한테 5개 할당을 해줘요. 그럼 자원은 하나도 안 남고. 그 다음에 P0가 끝나면은 10개를 회수를 해요. 그럼 10개가 다 회수가 되죠. 그러면은 요 10개 중에 여기 7개만 필요하니까 7개를 P2한테 할당을 해요. 그럼 P2가 9개를 다 할당받아서 다 쓰고 끝나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회수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안정순열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웬만하면 다 안정순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안정순열이 안 되는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왜 안정순열이 안 되는지.
여기서 보면은 원래 이제 P1이 필요해서 P1이 필요한 자원 두 개를 먼저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최대 자원을 요청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데드락 상태 없이, 교착 상태 없이 끝낼 수 있는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실제 움직이는 거는 P1이 자원 두 개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P0도 5개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5개 중에 하나 또는 2개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P0가 5개를 한꺼번에 요청하지 않고, P2도 마찬가지고, P2도 7개가 필요한데 7개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서 P1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서 P2가 자원을 하나 요청했어요. 근데 P2는 최대 7개까지 필요한데 7개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게 하나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2개 갖고 있다가 하나만 요청했는데 여기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죠. P2한테.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3개 중에서 하나를 P2한테 줬어요. 그럼 P2가 3개가 됐죠. 3개가 됐고 이 자원은 아까 2개가 됐어요. 이 상태면은 이 상태가 안정순열이 되는 걸 한번 체크해 봐요. 보면은 남아있는 게 2개예요. 2개인데 이제 아까처럼 체크를 하면은 여기서 최대 필요한 거를 봐요. P0가 최대로 필요한 거는 5개가 더 필요한데 2개밖에 없으니까 P0는 안 되죠. 근데 P1은 2개가 있고 4개가 필요하니까 2개만 주면 돼요. 근데 2개가 있죠. 그러니까 P1한테는 자원을 2개를 줄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럼 P1한테 자원을 주면은 P2는 4가 되고 남아있는 자원은 하나도 없어요. 0이 되죠. 0이 되고 얘가 4가 됐다가 4를 다 쓰고 나면은 반납을 하죠. 반납을 하면은 이제 남은 TP가 4개가 돼요. 그쵸? P1이 끝나고 나면은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0는 P2한테 줘야 되는데, 보면은 P0는 5개를 더, 최대 5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5개인데 못 주죠, 얘가. 4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P2도 3개 있으니까 앞으로도 6개가 필요한데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2한테도 못 주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 요구를 하면은 줄 수 있는 순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안정순열이 없어요, 얘는. 안정순열이 없다라는 얘기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P0가 계속해서 5개를 요구를 하거나, 또는 P2가 5개 이상을 연속적으로 자원을 요청하거나, 또는 P0가 하나 요청하고 P2가 하나 요청하고 P0가 2개 요청하고 그 다음에 P2가 2개 요청하면은 모자라죠. 그렇게 해서 자원이 없거나, 그러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P2가 계속 요청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임시 반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원이 풀리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 안 할 수 있죠. 계속 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안정순열이 없는 상태고, 안정순열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럼 요거를 앞에 나왔던 이 계양배 모델에 적용해서 한번 보죠. 이 계양배 모델에 적용해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보면은 아까는 여기 3개였는데 이 P2가 하나 요청해가지고 P2가 3개가 됐고 여기는 자원이 2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안정순열 찾아보니까 이 2개를 줄 수 있는 거는 여기도 최대 못 채워주고 여기도 최대 6개니까 못 채워주고 여기밖에 못 채워줘요. 그쵸? 아까처럼. 그래서 이제 R에서 P1한테 2개를 할당해줘요. 2개 할당해주면은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P1이 끝나면은 4개를 반납해요. 그럼 4개를 회수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 4개를 회수해왔는데, 그 다음에 이 4개를 보니까 이 P1은 끝났으니까 이제 P1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P0하고 P2가 있는데, P0한테 할당하려니까 P0는 5개가 필요한데 4개밖에 없어요. P2도 보면은 P2도 6개가 필요한데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1한테도 못 채워주고 P2도 못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 어느 것도 자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교착 상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무조건 교착 상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만약에 이 P2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원 한 개가 임시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한 개를 반납을 해요. P2가. 그러면 요 3개가 하나 반납되면은 3개가 없어지고 이게 5개가 되죠. 이 상태가 되면 아까랑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요 다섯 개를 얘한테 줄 수 있으니까 P0한테 할당을 해주고 회수했다가 P2한테 또 할당을 해주고 나중에 회수하면은 교착 상태 없이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상태에서 그 안정순열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운영체제 차원에서 회피 알고리즘을 돌릴 때에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상태에 돌입 못하게끔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게 이제 회피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회피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지 그 앞에 나왔던 이 예를 살펴보면은 앞에 예에서 본 게 그 교착 상태, 그러니까 안정순열이 없어진 원인은 중간에 P2가 자원을 하나 요청했을 때에 할당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할당을 했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교착 상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안정순열이 없어지고 교착 상태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P2가 자원 하나를 요청했을 때에 P2한테 자원을 할당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뭘 근거로 할당하지 않을까요?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교착 상태 회피, 이 뱅커스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시스템이 항상 안정 상태에 있도록 유지를 시키는 게 이 회피 방법이에요. 그 안정 상태라는 거는 그 안정 순열이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 이상만 존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 회피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 프로세서가 요구를 했어요, 자원을. 요구를 했으면은 그 요구한 자원을 주더라도 주고 나서도 안정 상태가 보장이 되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원을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앞에서 이 P2가 자원 하나를 요청했을 때에 P2가 자원 하나를 요청했을 때에 P2한테 자원 하나를 할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정상태를 체크하니까 안정상태가 안 나왔죠. 그럼 P2한테 자원을 주면은 안정상태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상태가 깨지니까 P2한테 자원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P2가 자원을 요청하면은 P2한테 일단 가상적으로 자원을 하나 줘요. 자원을 하나 주고 하나 줬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안정상태가 있는지 이제 찾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안정상태가 찾아지면은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안정상태가 찾아지지 않으면은 돌려주려고 했던 거를 취소를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하고 회수하고 그 프로세서한테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프로세서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서 다른 프로세서가 요청하면은 그 프로세서에 또 자원을 하나 할당한 다음에 안정상태가 있는지 또 찾아보고, 그래서 안정상태가 있으면은 주고 없으면은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룹을 돌면서 도는 프로그램이 이 뱅커스 알고리즘의 기본 그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보면은 P2가 요청을 했을 때에 P2한테 요청을 하고 안정상태가 있는지 체크했더니 안정상태가 없었죠. 없으면은 P2한테 주지 말고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수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를 취소해야 되는 거죠. 주지 말고 그냥 기다리게 하는 거죠. 기다리게 하고 그 나중에 그 다음에 P0나 P1이 요청해가지고 요청했을 때 줘서 안정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그쪽한테 줘가지고 다른 쪽이 이제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P1이 끝난 다음에 P0나 P1이 끝난 다음에 P2가 또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또 가상적으로 주고 안정상태를 체크하면은 P1이나 P2가 끝나면은 안정상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이게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이 순열을 유지시키면서 가는 요게 그 뱅커스 알고리즘의 기본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핵심은 현재 자원이 있더라도 안정 상태가 보장이 안 되면은 기다리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뱅커스 알고리즘의 기본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뱅커스 알고리즘의 원리가 뭐다라는 거는 대충 이제 이해가 되죠. 요약을 하자면은 어떤 공유 자원을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순서든지 간에 그 프로세서가 필요한 최대의 자원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현재. 그리고 그 제공받아서 그 프로세서가 끝나면은 회수해가지고 다른 프로세서도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제공해가지고 모든 프로세서가 문제없이 끝날 수 있는 거. 그런 순서를 보장하면서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
이게 그 교착 상태 회피 방법이고 그게 뱅커스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죠? 좀 복잡하기는 해도. 근데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교착 상태가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를 보면은 또 헷갈려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든 거는 자원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테이프라든가 한 가지 자원만 있다고 그 가정을 했는데 이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는 자원이 여러 개,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테이프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자원이 있고 여러 종류의 자원이 한 개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여러 개 있고 여러 개씩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프로세서 여러 개가 이 여러 개의 자원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얽혀서 돌아가는 상태에서 알고리즘적으로 요거를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뱅커스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뱅커스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여기서 보면은 기본 발상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현재 요청을 수락한다고 치고 숫자를 바꿔놓고 바꾼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안정순열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안정순열이 나오면은 그대로 할당을 하는 거고 안정순열이 안 나오면 할당을 안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그 변수를 선언하는데 변수 중에서 일단 어벨러블이라는 거는 의미가 유효한 거. 이게 의미는 뭐냐면은 유효한 자원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어벨러블은 여기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는데 매트릭스 상에서 이거 그 1차원 매트릭스예요. 1차원 매트릭스고 이 어벨러블의 인덱스가 이제 J로 인덱스가 해서 여러 개의 그 M개의 자원이 이게 M개의 벡터가 있어요. M개 벡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원의 종류가 M가지란 얘기예요. M가지의 자원이 있고 각 자원은 여기 있는 숫자가 개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vailable J가 K다라는 얘기는 이 특정 자원의 J라는 자원이 K개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M가지의 자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available 변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수가 세 개가 나오는데 max하고 need하고 request하고 그러니까 네 개가 나오네요. max, allocation, need, request. 요 네 개의 변수가 나와요. 근데 요 네 개의 변수는 전부 다 2차원 매트릭스예요. 2차원 매트릭스인데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같은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 max라는 건 뭐냐면은 최대 프로세서가 필요로 하는 최대 사용 자원의 개수. 처음에 이 알고리즘에서는 프로세서가 시작하기 전에 그 프로세서가 필요한 최대 요구량을 제출을 한다고 그랬죠. 그 최대 요구량이 최대 필요 요구량이 max예요. 근데 max는 n by m이에요. 이 n by m의 의미는 뭐냐면은 m은 자원의 개수라고 그랬죠. m은 자원의 개수고 n은 뭐냐면 프로세서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m이라는 매트릭스의 mij는 k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i는 프로세서, i번째 프로세서, i번째 프로세서가 자원을 m개의 자원을 다 요청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자원은 몇 개, 두 번째 자원은 몇 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i라는 프로세서가 J라는 자원을 몇 개 최대 필요하냐면은 K개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최대 K개의 i라는 프로세서가 J라는 자원을 최대 K개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에 전부 다 채우면은 여기서부터 치면은 P0, 그러니까 0번째 프로세서가 첫 번째 자원 1번 자원은 몇 개, 2번 자원은 몇 개, 3번 자원은 몇 개, 4번 자원은 몇 개. P1은 P2는 2번 프로세서가 자원 M개의 자원을 각각 몇 개씩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값이 이 프로세서가 최대로 요청하는 자원의 개수, 그게 이 ma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ocation도 똑같이 이런 n by n 매트릭스인데 allocation은 뭐냐면은 최대 max개의 자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현재 할당 받은 자원이 allocation이에요. 현재 몇 개 갖고 있는가. 그게 allocation이고 need는 뭐냐면은 앞으로 필요한 자원의 개수가 need예요.
근데 need는 수식에 의해서 나와요. 뭐냐면은 need라는 건 앞으로 필요한 자원의 개수니까 최대 자원 개수가 만약에 10이고 현재 알로케이션 받은 게 4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필요한 건 6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need라는 거는 max에서 알로케이션을 빼면은 need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vailable, max, allocation, need 요 세 개의 변수가 있어요. 요 세 개의 변수는 여기서 보면은 중간 상태를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available이 이게 available이에요. available인데 이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개 중에서 특정 R번째 자원, 그러니까 자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특정 자원이 몇 개가 있는데 현재 available이라는 거는 현재 요 개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max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max예요. 이 특정 프로세서가 요청하는 최대 개수. 요게 max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allocation이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게 need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max, allocation, need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request라는 게 새로 나와요. request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eed는 앞으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need고 request는 최대 개수를 한꺼번에 다 요구하지는 않죠, 보통.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최대 자원 개수가 10개고 현재 할당받은 게 4개다 그러면은 앞으로 요구할 거 need는 6개인데 현재 요청하는 거는 2개만 요청한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eed만큼 다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 2개 요청하고 좀 이따가 또 3개 요청하고 점진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요청하는 개수가 request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수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변수를 가지고 뱅커스 알고리즘을 돌리게 돼요. 근데 뱅커스 알고리즘 돌리는데 이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니까 개념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걸로 만족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머리 아프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돌아간다. 그것만 한번 좀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뱅커스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는 게 1, 2, 3 세 단계로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알고리즘이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변수는 앞에 나온 변수를 떠올리고 먼저 여기 이제 노테이션 중에 x가 y보다 작다라는 노테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의 정의는 뭐냐면은 x도 어레이고 y도 어레이인데 x의 모든 어레이 값이 y의 모든 어레이 값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자원의 개수가 많으냐 작으냐를 따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예에서는 자원의 테이프에 자원이 12개 있었고 현재 남아있는 자원이 3개고 프로세서 P1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자원이 2개다. 그러면 3개가 2개보다 크니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자원이 1개면은 그렇게 되는데 자원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면은 자원의 A, B, C 3가지다 그러면은 현재 available한 자원의 A, B, C 세 가지 자원의 개수가 A는 3개 있고 B는 2개 있고 C는 3개 있다. 3이 3개가 있다. 근데 P라는 프로세서가 요구하는 자원이 A, B, C 3개를 동시에 요청하는데 A는 1개 요청하고 B는 2개 요청하고 C는 1개 요청한다. 그러면은 이 요청하는 거는 1, 2, 1이 되죠. 근데 있는 자원은 3이 되는 거고. 그럼 3이 1, 2, 1보다 크냐? 이거를 비교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자원도 요청하는 자원보다 많고 그 다음에 B라는 자원도 요청하는 자원보다 많고 C라는 자원도 요청하는 자원보다 많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이 요청하는 자원보다 다 숫자가 많다, 크다. 이거를 의미하는 부등호죠, 이게. X, Y가. 그래서 이 기호로 이걸 쓴 거고. 그 다음에 request, allocation, need라는 게 있는데 available이라는 거는 총 자원의 개수예요. available은 총 자원의 개수고 request라는 거는 여기 request i가 있으면 i라는 프로세서가 지금 요청하는 자원의 개수. 그리고 allocation은 그 프로세서가 현재 할당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 need는 앞으로 더 요청할 최대 개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돼가지고 먼저 알고리즘의 시작은 이제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면 특정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청을 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특정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청했을 때에 이 자원을 그 프로세서한테 할당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 OS의
이 데드락 방지하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제일 첫 번째 스텝이 어떤 특정 i라는 프로세서가 리퀘스트 개수를 요청했어요. 리퀘스트만큼 요청을 했어요, 자원을. 근데 요청을 했는데 요게 need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체크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프로세서가 내가 최대 필요한 게 10개다, 자원이. 10개고 현재 5개를 할당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더 요청할 게 5개죠. 5개면 5개보다 적은 수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5개보다 큰 거를 요청한 경우에요. 그 6개를 요청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최대 필요한 게 10개다라고 해놓고 현재 5개 갖고 있는데 6개를 요청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 프로세스가 처음에 내가 최대 필요한 자원이 몇 개다라고 제출을 하는데 제출을 거짓으로 잘못 엉터리로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청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리즘에서 별 이제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다면은 대부분 리퀘스트는 무조건 need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리퀘스트 한 게 사용 범위 안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한 거예요. 리퀘스트를 한 게 available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앞에 예에서 볼 때에 그러니까 공유 자원 남아있는 테이프이 3개 남아있는데 P1이 2개를 요청한 거죠. 그때 그 요청한 게 그 2에 해당되는 게 리퀘스트고 available이 이제 3개 남아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청한 자원이 현재 남아있는 자원보다 작거나 같으냐, 즉 다시 말해서 자원을 줄 수 있는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줄 수 있으면은 3번으로 가고 줄 수 없으면은 P1은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자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웨이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웨이트를 하고 다음 프로세서가 뭔가 프로세서를 주고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현재 이제 여분 자본이 줄 수 있는 숫자는 된다. 숫자는 된다 그러면은 3번으로 가게 돼요. 3번으로 가서 뭘 하냐면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결과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남아있는 개수에서 요청한 개수를 빼야 되죠. 아까 3개에서 2개 요청해서 2개 주고 나면 1개가 남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주고 나면은 현재 있는 자원에서 요청한 개수만큼을 주고 나면은 자원이 줄어들죠. 요만큼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되고 그 프로세스에 이제 자원을 받았으니까 엘로케이션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현재 엘로케이션 받은 거에서 리퀘스트 한 것만큼 받았으니까 엘로케이션 플러스 리퀘스트 한 게 새로운 엘로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need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최대 요구한 거에서 현재 리퀘스트에서 받은 것만큼 빼주는 게 ne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available하고 allocation하고 need는 이렇게 값이 바뀌게 돼요. 그 세 개가 바뀌는 게 아까 줬을 때 이제 변화하는 값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면은 현재 이제 리퀘스트 했을 때 준 거예요. 줬죠.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 세이프한가, 안정순열에 있는가를 검사를 해요. 검사해서 안정순열에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안정순열을 검사했는데 안정순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은 요 3개를 롤백 시켜야 돼요. 그래서 준 거를 다시 뺐고 그 엘로케이션도 리퀘스트만큼 다시 빼가지고 원래 걸로 바꿔주고 어벨러블 할당량을 다시 채워넣는 거죠. 채워넣고 다른 프로세스가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제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해서 가상적으로 하고 여기서 뭘 콜하냐면 세이프 알고리즘을 콜해요. 그 세이프 알고리즘은 이렇게 뒤에 있는 알고리즘이 세이프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돌려보는 거죠. 이 세이프 알고리즘이라는 건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현재 상태에서 자원을 요청해서 자원을 주고 나서 준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 안정순열이 있는가, 그거를 찾는 알고리즘이 이 세이프티 알고리즘이에요. 세이프티 알고리즘의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죠.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있는 거, 앞에서 이제 자원 요구했을 때 요청한 거를 주고 현재 있는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워크라는 변수를 하나 잡아요. 워크라는 변수는 뭐냐면은 현재 자원의 개수예요. 자원의 개수인데 현재 남아있는 자원의 개수는 available이죠. 이 available을 워크에다가 할당을 해요. 이 할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보면은 그래프 가지고 계속 주고 다 사용한 거 뺏어 가지고 회수해서 다음 거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서대로 돌렸죠. 그 돌리는 과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원의 개수를 워크에다가 넣고 finish i는 false래요. 이 finish라는 건 뭐냐면 finish i라는 거는 뭐냐면은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현재 체크해야 될 프로세서가 N개 있어요. N개 프로세서가 있는데 N개 모든 프로세서를 피니시를 폴스로 해줘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프로세서가 끝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프로세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뭘 하려고 하냐면은 현재 내가 가진 자원, 여유 자원 가지고 특정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구했을 때에 그 자원을 주고 그 프로세서를 끝마치고 있는 자원을 회수해 가지고 다음 프로세서 주고 해 가지고 모든 프로세서를 다 끝낼 수 있는 어떤 순서가 있는가 이거를 찾는 거고 그 순서가 안정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찾는 방법이 피니시는 전부 다 폴스로 해놓고 여기 for 룹을 2번 돌려요.